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수보다는 종목의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부분 주제로 가지고 오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네, 미국 증시와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인가? 네, 지금까지는 각자 도생이지 않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종목의 힘으로 잘 버텼습니다.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이제 한미 통상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24나 25일 둘 중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위기 속에서 내부적인 이슈에 완전히 지금 몰입해서 국내 증시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이런 흐름을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 미국장 안 봐. 네, 우리만 볼 거야.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희만 볼까요? 이것도 이것도 예, 네. 그렇죠. 예, 일단 어떻게 보면은 미국장이 휴장일 때 부활절 휴장으로 나오고 있고 아마 유럽은 오늘까지도 휴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스터데이죠? 하여튼간 이렇게 나오면서,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이슈가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관세 이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 제대로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쪽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 해소, 이건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지금 그래도 국장이 생각보다 선방하는 거는 좋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벌어지기 시작하죠. 네. 미국은 꺾이는데 한국은 올라간다라는 쪽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지금 올라가는 거를 솔직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이제 반사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빠졌다가 이제 올해 더 빠질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미국장을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게요. 예, 그런 네. 쪽인데 그와 함께 그래도 좀 이런 장세를 이용할 게 없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우리는 또 큰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어떤 대선 네.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적으로 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쪽에서 간헐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살짝 반응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게다가 달러도 약세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일 때 일반적으로는 보통 미국이 인기가 없으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겠죠. 기축통화가.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직 그런 변화를 그렇다고 해서 달러 강세로 가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간다. 이것도 네. 일단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국 시장의 동향들은 일단 아직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장 먼저 관세 협상과 함께 들어가는 쪽들이 일본이에요. 네, 일본인데 일본 관련된 협상에서 내용들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일단 일본 측이 좀 놀랐다. 예. 아니, 이런 의제까지 갖고 들어오나? 라는 쪽 놀랐다는 분위기와 함께 그랬어요? 네.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겠다. 네. 빨간 문자 딱 쓰고 마가 이렇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나가도 아니고 마가입니다.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위협적인 거죠. 솔직히. 그래서 아마 내용으로는 조만간 빠르면 이번 주 초에 일본과의 협상 결과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약간 기대도 갔는데 네. 약 좀 빠르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데 약간 좀 졸속일 수도 있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예,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가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라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은 ING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장이 또 변동성이 약간 위축됐다가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예, 그런 쪽에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들이 일단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잘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버티고 좀 반등하는 요 과정들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골프 치고 이런 분위기다 오다 보니까 약간 좀 아무 얘기도 없네. 이런 쪽에서 약간 살짝 안도 랠리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오늘 아까 고점 때 2398, 2500선으로 딱 들어가는 데는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때 나왔던 이제 저항권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갭이 하락했던 부분들까지 약간 반등하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국 증시 힘과 함께 시도하는 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냥 미국 시장의 별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일단은 오늘도 오후장에도 또 시도는 할 수는 있겠다고 보여줘도 이게 반등의 출발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확인하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한 방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때는 네네. 혹시나 그러면 그동안에 하락했다가 좀 대응을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이때 여기서 어떻게 팔어?라고 했던 거는 지금은 약간 한숨을 좀 돌렸기 때문에 좀 계좌를 좀 관리하고 현금 좀 챙길 거 챙기고 한 다음에 다시 출렁이면 들어가 보자 라는 쪽으로 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한 2,450선은 또 찍을 수 있습니다. 네네. 미국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찍는데 거기서 또 한국 시장이 잘 견뎌낸다. 그럼 그때 또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좌의 정비의 시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밀리면 사겠다. 네네. 쪽으로 약간 좀 선회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가져가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잘 버티는 건 좋은데 네네. 그걸 가지고 그냥 취있지는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외국인을 너무 팔아가지고 뭐 네. 대형주 안에서 살만한 주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네, 외국인 매도는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의 종목을 살 게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계속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목들을 주식을 다 팔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리스크 오프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지금 왜 갖고 있어? 관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관세에 따른 여파 때문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바뀔지도 그런 모르고 측면에서. 그리고 또 네네. 자꾸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시키고 싶어요. 파월 의장을. 네, 요거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큽니다. 이게 근데 개인 의사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네, 못하는데 법적으로도 제재가 법적으로도 안 되는 만큼 임기에 대한 보장이나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가지고 자꾸 우기는 거죠. 네. 으름장을 놓는 그 상태가 이제 리스크라는 거죠. 그렇죠. 약간 떼쓰는 분위기. 네네네.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후좌우 상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대통령이 원하니까 금리 내리겠어요. 이것도 이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들도 네네네. 썩 불편한 모습들은 아니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다 도마 위에 올라가 있고 아직 네.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 쪽에서 그냥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한국 시장만 고고 이것도 어려운 거고 미국 시장 바닥 물론 저점은 확보한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여기서 이제 바로 턴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슈나 변화들이 나오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쪽에서 갈림길은 2,500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좀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말씀해 주시다가 줄속 협상이라고 하니까 좀 뜨끔한 게 이번 주 우리도 이제 한미 통상 협상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 일본이 또 예고편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너무 좀 겁박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 분위기 증시에서 반응 어떨 거라고 보세요? 솔직히 방위비 협약 같은 경우는 네.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다 끝나서 올해 8월달인가 이제 발효될 게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발효될 게 그게 먼저인데 그거 가지고도 트집 잡으면서 그 말도 전 정부에서 한 거다. 네네.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그런 국가와 국가의 협약을 다 무시하고 네. 그것도 이제 통상 관련된 쪽들을 방위비까지 끌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지만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응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방위비로 너무 밀어붙이시기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각국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의 또 이게 비관세 장벽에 대한 예시 쫙 나왔던 거 하나 보시게 되면은 네. 그 중에서 이제 방위비 관련된 쪽이나 부가가치세 관련된 쪽이나 뭐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도 들어가요. 이거를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거 관세 같은 협상에 대응한다 참 치사하고 쪼잔해 보인다는 얘기시죠. 쪼잔까지도 나와야 되는 이런 네. 흐름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만큼 미국이 얼마큼 급했느냐. 그러니까 즉 우리는 재정 지출 줄이고 그만큼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들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거기서 중요하게 이제 관세를 통해서 원해 가겠다는 쪽들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지금 그래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다 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하게 되면 90일 이후에 또 관세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된다는 또 이런 관점도 되게 서글프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모든 걸 봤었을 때 주식시장에 투영되는 것들은 이게 다 반영돼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맞아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돌다리 건너서면서부터 다
확인하자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네. 일단 챙길 거 챙기고 보자. 네, 이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트 조정의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현금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시장은 사실 종목 대응을 한다고 하시면 요즘 시장이 재미있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거래대금 2위가 상지건설 오늘 노이즈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3위가 경남스틸,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핑거 이런 종목들이 다 탑 10 안에 거래대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뭐 인맥주가 너무 거래대금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시장 흘러갈까요? 네. 네, 서글프지만, 네, 그래도 시장에 강한 섹터나 테마가 있다는 것은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매매하거나 시장에 좀 바싹 앉아서 매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매매하다가 뭐 끊고 또,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손절하고 막 이런 거 가능하겠지겠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하실 수 있겠느냐? 호흡에 따라가기가 좀 버거우시죠.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대응 잘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강하네 뭐 필요회사 AI 관련주들 뭐 창투사 이런 종목들 오늘 또 거의 급등하고 있는데 네. 이거 가지고 나 여기서 수익 났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지금 시장 괜찮아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0.01% 정도밖에 안 되실 몇이나 겁니다. 되실까? 네, 네네. 그만큼 강하게 주도주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것도 수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수익이 그러니까 내 계좌의 평가 수익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상황 바뀐다 그러면 상지건설 보셨잖아요. 이거 네네. 한가 들어가는데 한가가 아니라 고점에서 꺾이는데 딱 3분 걸렸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급박하게 너무 나올 때. 빠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상한가겠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정책 테마주가 시장에 주도를 하는데 일단 딱 구분이 필요할 거는 나 여기 대응력 있어. 나는 그래도 평소에 짧은 거 좋아해. 나는 잔잔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고 짧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조차도 욕심을 너무 크게 냈다가는 한 방에 또 던지고릴 수 없는 큰 손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 포션을 크게 가져가지는 그렇죠. 말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한데 아니면 시장이 좀 그나마 강한 테마가 있다는 쪽에서 거기서 이용하는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밖에 나머지를 강하게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뭐 다 움직였던 거 뭐 저출산 관련주부터 그리고 또 뭐 창투사주, 뭐 AI 소프트웨어주 이렇게 쭉 하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정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전 대표가 또 금융투자협회 가서 또 주가지수 5천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딱 두 배네요. 네, 저희 자산은 그러면 지수가 2배 가게 되면 3배가 되겠네요. 네, 이런 지수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나왔던 내용 쪽에서 뭐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관련된 쪽들 그리고 네. 또 자사주는 소각하려고 있는 건데 그거는 보유하지 말고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에 얘기를 했죠. 대한 네.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차기 정부가 꾸려졌을 때 대선이 이제 당선되게 되면은 네네. 그때 어떤 변화가 나오겠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어떤 변화 특히 세종시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STO 뭐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같이 강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하는데 이게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세종시 이전을 한다고 해서 계룡건설이 이쪽 회사만 특화를 볼까요? 건설주가 다 특화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거기다 이제 약간 그를 통해서 또 약간 활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또 국회의사당도 이전된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건설사주, 큰 건설사주가 더 수일 텐데 네. 거기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만 보셔야 되겠지. 그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모든 거 다 팔고 글로 가라고 하기에는 위험 부담도 크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훨씬 세잖아요. 지금 트럼프 입김 효과보다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테마주의 범위가 정책 테마주라고 할게요. 그 네. 범위가 너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게 사고 팔고 아니라 진득하게 들고 갈 만한 쪽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찾아볼 수 있는 쪽에 있다고 보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방산이 좀 셌었죠. 네. 그런 쪽이 세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간 반도체주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저거를 지금 당장 대응을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서 방산주 쉬어가고요. 네. 조선주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주는 왜 그러지? 이번 주에 실적 많이 나오던데. 네, 좀 올라서 그래요. 많이 밀리던데요. 예, 네. 거의 다. 올라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더 끌고 실적 발표 시즌까지 들어왔는데 실적 어느 정도 좋을 거 알고 있고 거기서 지금 계속 이걸 들어가느니 네네. 요즘 보니까 핫한 테마나 아니면 반도체 움직이네. 많아 보이니까. 네, 이거 팔고 반도체로 가는 과정들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는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네, 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안 빠지다 보니까 턴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죠. 근데
하이닉스나 반도체나 대표적인 뭐 HBM이나 소부장들 같은 경우도 아까 소부장 쪽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했던 또 이제 R&D 과학기술 관련된 쪽에서 세액 공제나 아니면 투자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 이쪽을 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소부장 쪽들은 그게 수혜가 가장 크죠. 그래서 반응한 것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장이 반등을 못하고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쪽에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TSMC가 움직여야 갈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혼자서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거를 변화를 안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20만 원대 간다라고 하기는 지금은 무리가 있죠.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해서 지금 하이닉스 이제 턴한다. 그래서 또 반도체 소부장들 이제 다 출발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한쪽도 보시면서 턴한다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엔비디아하고 확실히 추세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제일 좋겠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 거기다 또 반대로 보게 되면 항상 이제 미국 시장이 약하거나 좀 정체됐을 때는 가장 강한 섹터가 어디냐면은 조선 방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나 많이 올랐고 미국 시장이 이제 좀 안정받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 팔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조선 방산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역시나 좀 정체돼 있다.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거기다 이제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선 약간 또 새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다. 그럼 시장의 관심은 좀 싸졌네. 그럼 이쪽으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지금 시장 쪽에서는 아직 포지션을 확 바꿔서 많이 빠졌던 IT나 이런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딱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균형적인 포지션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적인 포지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현금의 얼정 물량 두고 내 포트를 짠다고 하면 구성을 요즘에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포트 구성? 지금 어차피 조선기자재, LNG 이런 쪽들은 좀 성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었을 때는 비중 줄이는 건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수익을 실현 확 해버리거나. 확은 아니고. 확까지는 아니고요. 비중 한 뭐 축소. 절반 정도 네. 잘라서 수익 실현 해놨다가 그다음에 밀리면 사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들은 이제 반응은 나올 수, 그러니까 주가는 밑에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그래도 그 상반기 쪽에서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럼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된 게 없다. 미국 시장 중심으로 확인돼야 탄력이 가장 쓸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한 저점 매수 정도. 그래서 지금 혹시나 싶어서 약간 비중 참여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더 여기서 확 늘어가느냐 이것들은 미국 증시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씩 갖고 있대. 어느 쪽이 주도가 될지는 아직 모르다 보니까 나머지 현금을 좀 갖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주 안에서는 좀 가장 유력하게 끌고 가면서 대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정책주는 그런 건 없나요? 그 안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최근에 또 나오는 뭐 STO나 어차피 이번 주 오늘 아침에 금융투자협회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포지션 갔다가 아침에 강하다 그러면 일단 주고 그다음에 다시 보고 또 행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찾아가면서 강할 때 그냥 이용하고 챙기고 끝까지 가져가서 와 이거 여기서부터 뭐 4x4 4영업일 상한가네 우와 이런 거 노리는 것보다 그거는 솔직히 운이죠. 네,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나는 계좌를 하락하는 걸 방어하겠다라는 쪽에 강한 섹터에서 이용하겠다라는 정도로 쓴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물리지 말자 합니다. 이런 섹터들은.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저희 잘 얻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포트 운영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네, 정책 테마주 운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걸로도 귀결되는 멘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닝 잘 보셔야겠습니다. 요거를 이용해가지고요. 수익을 실현하고 눌리면은 주도주는 다시 사는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테마주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른 호흡으로 가능하다면 일부 정도는 편입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의견 들어봤네요.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